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은요 중국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쿤밍 곤명이라는 곳입니다. 지난 8월 21일 그 쿤밍에서 탈북한 우리 북한 이탈 주민 15명이 중국 국가안전부의 덫에 걸려서 지금 체포가 되었다는 이런 불행한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 대안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측105일 주문을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고정 댓글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셔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학년 5반에 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전화 받는 것이 영 원활치가 않습니다. 즉각적인 민활한 대응이 좀 부족한 점을 널리 해량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중국 남서쪽에 있는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민 15명이 모두가 다 중국 국가안전부 MSS라 그랬죠. 이 국가안전부 공작이었다라는 이 참 한심한 얘기가 프리덤 앤 라이프라는 또 매체를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8월 21일 이게 지금 15명이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인 쿤밍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체포된 배경에 대해서 공안과 이 경찰입니다. 중국의 공안과 탈북 브로커의 공작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밥이 되었다. 이와 같은 얘기가 정통한 내부 대중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 사정에 정통한 대중 소식통에서는요, 쿤밍 메콩강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자 했던 15명의 탈북민 전원을 국가안전부 MSS 소속 공안들이 체포했다. 이때는 공안이라 그러면 안 되고 중국 안전부 요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한국행을 시도했던 탈북민들은 여성 13명, 어린아이들 2명, 도합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두 계조로 나뉘어서 행동을 해왔고 또 이를 인도하던 탈북 브로커 역시 2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소식통 이와 관련해서 탈북 브로커에게 정보를 받은 길림성 안전부 소속 이 정보요원들이 쿤밍으로 급파되었고 또 그 정보요원들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을 전원 체포하여 길림성으로 압송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탈북 브로커가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의 정보원 끈앞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을 탈북시킨 브로커 중 한 사람은 예전부터 중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끈앞풀이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유아시아 방송 RFA죠. Radio Free Asia. 여기서는 지난 8월 26일 이들을 돕던 선교회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중국 공안 당국에 혹은 중국 정보 당국이 이미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매복한 것으로 보아서 탈북민 15명 가운데 중국 공안과 연계된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탈북민 구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장세율 결해열 통일연대 대표는 2명의 브로커들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조직 소속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왔던 관련 선교회의 교회 소속이고 여전히 그들과 연락이 닿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와 진상 조사 필요성이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교회까지 침투해서 포섭한 정황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중국의 더럽고 어두운 그림자가 뻗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보 공작기관의 탈북민 공작 시점도 주목이 됩니다. 이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직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인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의 외교적 지렛대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는가라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국정원과 외교부가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외교부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중국 정부와 교섭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중국 정부는 사실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금해 놓고 인질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치사하고 야비하고 더러운 술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한반도는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듯이 이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의 외교 안보 질서가 엉망이 되고 이전 투구의 개싸움 현장으로 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사실 저도 과거 그 국정원에서 근무를 할 때 탈북인들을 호송해 오는 일이 많습니다. 또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 들어와서 몇 년 전에는 뭐 아시아 모 지역에서 대사관에 있는 국정원 요원이라는 자가 주재국 공안당국에게 신고를 해서 탈북한 그 탈북민들을 붙잡아 가도록 하는 이런 그 천인공날 만행도 저지른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베트남 아니면 캄보디아, 라오스 그 3개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런 그 기본기도 안 된 놈들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경우에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중국 쿤밍에서 붙잡힌 탈북민 15명 저들의 신병을 꼭 우리가 구출해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저 독재 정권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동포들을 반드시 구출해 와야 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통일부 등과 같이 탈북인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기관 혹은 단체 이런 데서 전혀 탈북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본인들의 배나 불리고 본인들의 월급이나 타먹는 이런 안이한 자세로 현재 임하고 있다라면 계속해서 이 나라의 슬픈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 이 나라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것들 열심히 좀 일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만들까요? 뭔가 양어장의 매기 역할하는 무슨 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현재 특히나 북한 관계라든지 북을 탈출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 각종 여러 단체들의 행태를 보건대 이것들은 정말로 사람 되기를 거부한 기생충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추석을 맞이해서 내일 모레 지금 탈북난민연합에 제가 또 이제 방문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그늘 속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쌀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는 우리 탈북 주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내어주신 성금을 가지고 탈북난민연합에도 쌀을 사는데 보태서 활용하시라고 지난주에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가능하면 곧 이번 주 중으로 다시 한번 더 그만큼을 보내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10,000원, 5,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보내주신 후원비는 모여져서 이처럼 어려움에 진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늘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료가 1센트도 안 붙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작년에 저를 고발했던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죠. 그분이 쓸데없이 고발장을 남발을 해서 지금 10월 초에 제가 지금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길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검찰, 아니 어떻게 피의자 방어권도 보장을 안 해주고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원이 고발한 내용을 그대로 공소장에 옮겨서 고발하는 이 여자 검사 참 모습을 보면서 참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양지회 회장을 하시고 우리 국정원 정규과정 선배로서 양지회 회장 하면서 단 하루치 급여도 받지 않았던 모범적인 선배님 한 분 계세요. 바로 송봉선 전 양지회 회장님이신데 송봉선 회장님께서 이종찬 등과 특히나 그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그 철딱선이 없는 애들하고 지금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송봉선 선배님 다시 한번 이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철딱선이 없는 겁쟁이들, 이런 겁쟁이들 어떻게 국정원장인지 모르겠는데 이 김규현과 이종찬이가 보내온 이 인비테이션 카드를 통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법정에 출두를 해서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가 학습 지도를 해줄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이죠, 무슨 왜 그랬느냐 하면서 타박을 하면서, 아니 타박을 하려면 무슨 지갑이라도 열어가면서 타박을 하든가 하지. 지갑 열 줄도 모르면서 마치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걱정한 건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퇴직한 우리 국정원 퇴직자들끼리 무슨 회사를 만들었는데 각자 이제 행정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회사를 만드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작년에 김규현 지금 국정원장이 아니지, 그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그 김규현 씨가 저를 고발했다 그러니까 무슨 자신들이 어디 외국 공간에라도 임명될 때 저랑 같이 있는 것이 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중국 전문가가 없어서 저야 이제 영어 중국어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합류를 했었는데, 아니 이자들이 회사를 나가달래요. 내가 진짜 창피해서 얼른 나왔습니다. 얼른 나오고 그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던 그 해병대 출신의 젊은 우리 아들 같은 친구한테는 여보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나를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좀 삭제해 주시게
이유는 이만저만해서 나가달라 그러는데 이거 어디 가서 쪽팔려서 얘기도 못 하겠고 자네한테 이런 얘기를 부탁하는 것은 좀 잘 들어달라라고 내가 지금 간곡히 얘기를 하는 거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젊은 친구가 다 이해하고 바로 저를 삭제해주고 그 조직에서 빼줬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겁쟁이고 야비하고 그리고 그냥 지들 그 입에 그 풀칠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정말 내가 진짜 지나간 30년 이런 세월을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고 옹졸한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왔는가. 근데 따지고 보니까 여림은 12놈이 그런 거야. 여림은 아비 그런 게 아니라 10명이면 12놈, 13놈이 그런 식의 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를 제가 퇴직 후에 이런 유튜브를 하고 애국운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거고 욕심낼 것도 없고 굳이 무슨 뭐 내일 모레 70인데 외교부 애들 2급 애들 혹은 1급 애들 이런 애들이 가는 무슨 뭐 총영사 부총영사 자리 났다고 그것도 벼슬이라고 간다 그러면 진짜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나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었지 쪽팔리게 어떻게 정무직에 있다가 그런 데를 가요. 예전부터 그런 놈들이 있었어. 차장까지 하고 나와갖고 총영사 자리 준다고 말이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어가는 거야. 진짜 쪽팔려서 그런 것들이 말이야 무슨 국가정보조직에서 일을 했다라고 뭐 국장 했네 차장 했네 이러고 똥폼을 잤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데려다 놓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참으로 창피한 인간들인데 자 이런 꼬라지들이 우리들의 오늘날의 좌우상입니다. 지금 쿤밍에서 체포된 탈북민들 이 가운데도 지금 국정원에도 중국 안전부에 포섭이 되어서 중국에게 협조하고 있는 간첩들이 있잖아요. 평양 간첩도 있지만은 자 이런 그 탈북민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도 지금 중국 국가안전부 공작에 놀아나고 있다. 자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비밀 정보기관입니까? 참 큰일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서 지금 감방으로 보내서 처형시켜야 될 놈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 쿤밍 곤명에서 체포된 탈북자 15명 과연 그들의 운명이 뒷북치고 사후 약방문에 이렇게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외교부나 국정원의 노력으로 이들의 신병을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이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매우 절망적이고 낙관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천우신조 하늘의 도움을 기대해 보아야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 또 방문을 해주셔서 꼭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외부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